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 이동 교통수단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안전을 위한 규제와 관리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대학가가 총장 선거를 둘러싸고 뒤숭숭합니다. 광주 교대는 총장 선거를 다시 해야 할 형편이고 전남대는 과열 혼탁 양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신안 해저유물 발굴 40주년을 맞아 국립광주박물관은 유물선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건설 현장 노동자의 상당수가 불법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들로 채워지면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 이동 교통수단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 자주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전동 킥보드도 오토바이와 똑같이 면허증이 필요하고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증이 취소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급증하고 있는 이용자에 비해서 시민들의 인식과 제도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음식점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도로로 나가려던 순간 무언가가 쏜살같이 달려와 차량 범퍼를 들이받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역주행을 하던 37살 강모 씨가 차량과 충돌한 겁니다. 강 씨는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면허가 취소되면서 더 이상 킥보드를 탈 수 없게 됐습니다.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04%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탔기 때문입니다. 전방주에서 딱 했는데 앞에 갑자기 뭐가 확 보이니까 엄청 놀랬죠. 브레이크를 순간적으로 딱 밟았는데 이게 브레이크 밟으면서 차가 앞으로 조금 쏠리잖아요. 낮게. 그러면서 이제 킥보드가 닿은 것 같아요. 최근 대리기사와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전동 킥보드와 외발 휠 등 개인 이동교통수단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업체는 100대를 판매했던 1년 6개월 전에 비해 무려 80배나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 이동 교통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전기모터 등으로 작동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있어 오토바이와 똑같이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성인이나 미성년자가 전동 킥보드를 탈 경우 모두 무면허 운전인 셈입니다. 자전거는 아니고 특히나 보행자에 준할 수는 없다. 한 이륜차 오토바이 정도의 개념으로 보고 운전을 하시면 경각심을 갖고 운전하시면 안전모를 쓰지 않고 킥보드를 타는 등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관련 법과 제도 역시 미흡합니다. 인도와 자전거 도로 주행에 대한 규제 근거가 없고 관련 법률이 모호한 상태라 보험 상품도 없습니다. 어디로도 갈 수도 없지만 또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무분별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찌 보면 그냥 불법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네요. 빨리 이런 제도가 나와가지고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이동과 레저 활동을 하려는 시민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화요일 출근길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온종일 흐린 가운데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상에서 몰려온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 현재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5에서 20mm의 강우량이 예상되고요. 비는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비에다가 강한 바람까지 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내륙 곳곳에 낀 안개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안개등 켜시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는 16.4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장성과 담양이 20도, 나주와 화순 21도를 보이겠습니다. 영암 21도로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0도, 보성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들어보셨습니까? 저소득층에게 겨울철 난방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올해도 11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요. 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와 함께 사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에서 16,600여 가구, 전남에서 29,000여 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전기와 도시가스, 연탄 가운데 필요한 연료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이 지급됐습니다. 1인 가구는 83,000원, 3인 가구의 경우에는 116,0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시행 첫 해인 지난해는 홍보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원 액수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서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실제 지원된 액수도 처음 정부가 계획했던 그 금액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비록 적은 액수이긴 하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난방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지역 건설 현장 노동자의 80%가 불법 고용된 외국인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불법 제하도급으로 인건비를 줄이다 보니 내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안전관리도 부실해지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목포 지역 건설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세어봤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 3곳에서 94명, 전체 노동자 190여 명의 절반가량입니다. 외국 인력을 정식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목포 지역 사업장은 단 한 곳,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는 16명뿐입니다. 대부분이 불법으로 고용된 겁니다. 어떤 현장은 한국 사람은 더 많아. 말도 안 통하고 같이 일하기 힘들어라. 목포 등 서남권 9개 지역 건설 현장에서 고용 허가된 외국인 노동자는 200여 명. 실제로는 목포와 남학 7개 사업장에서만 180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확인되는 등 무법천지가 된 지 오래입니다. 지역 노동자들은 업체들이 불법 재하도급을 통한 인건비 줄이기에만 급급하기 때문이라며 내국인 일자리는 물론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산업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그것을 인건비에서 또 빼야 되기 때문에 안전은 뒷전으로 가는 것이고 건축의 품질이 당연히 저하될 수밖에 없는. 목포 고용노동지청은 1년에 2차례 정기 감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지만 올해 40여 개 업체를 단속하는 데 그쳤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 웅천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한 아파트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양 중도금 무이자도 반영되지 않아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 분양업체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분양을 마친 여수 웅천지구의 한 아파트. 오는 2019년 입주 예정으로 공사가 한차입니다. 3.3제곱미터당 800만 원이 넘는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분양 일주일 만에 100% 분양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 분양가를 놓고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업체가 지방 공사비까지 분양가에 포함시켜 분양가를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것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택지개발 분양업체에서 지방공사를 한 후에 아파트 건설회사에게 분양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기초공사비를 입주 예정자에게 떠넘겼기 때문에 이들은 또 과도한 분양가 못지않게 분양 중도금에 대한 무이자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반발합니다. 아파트 시행사의 재무구조가 약해 입주자들의 분양금 대출 이자 부담만 너무 커졌다고 주장합니다. 시행사가 무이자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행사가 어떻게 보면 신용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고스란히 우리 시민한테 피해를 줬고 아직까지 우리 여수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분양업체는 이에 대해 분양가를 여수심의위원회가 결정했고 탁월한 입주 여건에 비춰 분양가는 절대 높은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여수시 분양가 심의위원회 분양가 심의를 상정을 했고 거기서 주변 시세를 고려해서 실제 신청한 금액보다 더 낮게 820만 원 수준으로 분양가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800만 원대 아파트 분양을 둘러싸고 입주자와 분양업체 사이에 분양가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국회가 내년도 예산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맞춰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현안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를 낙관하기만은 어려워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예산 국회가 시작된 첫날 윤장현 광주시장은 국회를 찾아가서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예결위 간사 등을 만났습니다. 친환경차 클러스터 사업과 세계 수영대회 등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현안 사업 예산을 국회에서 반영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호남 3당 체제로 이처럼 기댈 수 있는 곳은 늘었고 3당 모두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각 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호남에 대한 애정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이번 예산 국회에 거는 기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른바 쪽지 예산도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지역 예산을 견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활동폭은 좁아졌습니다. 정당 차원의 지원을 기대해야 하지만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계기로 개헌 논란이 거세지면서 예산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이유로 국가사업으로 정해진 친환경차 사업마저 국비 지원을 줄이겠다고 나서고 있어서 예산 확보를 위한 길이 험난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추진에 대해서 참여자치 21은 논평을 내고 깜짝 제안의 배경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치 21은 개헌론이 국면 전환용 정치쇼라면 정권을 몰락시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개헌 추진에 앞서 국민들이 참여할 방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술 창업 주간을 맞아서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 기술 창업 투자 한마당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는 28일까지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달 주 광주시 미래산업정책관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부터 행사 주간인데 기술 창업 주간 어떤 행사인가요? 네, 우리 시에서는 그 지역의 창업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 기업들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한번 이제 창업에 도전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출발점을 마련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제 어제부터 시작된 그 기술 창업 주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있는 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이랄지 대학, 대기업 등 21개 기관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협조체제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공유를 해가지고 지역 내 어떤 그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 하는 붐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5일 동안 진행되는 행사인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예, 저희가 크게 한 3가지 분야로 이제 테마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첨단에 있는 광주 이노비지 센터에서 그 대학들이랄지 그리고 연구기관 그리고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 중에서 그 유망하다고 느끼는 그런 기술들을 이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그 전시나 상담 코너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내일부터는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그 투자 역량이 부족한 우리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모의 투자 설명회를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벤처 투자 설명회랄지 해외 투자자 간담회와 같은 그런 행사를 이제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초기에 어떤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랄지 M&A 활성화 등에 대한 설명회를 이제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벤처기업들하고 우수한 인재들 간의 일자리 매칭도 이렇게 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선배 창업가들의 어떤 경험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행사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27일 이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그 영화 부산행을 연출하신 연상호 감독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을 했고요. 또 28일에는 동강대학교에서 그 선배 창업기업 CEO들을 모셔가지고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 어제 또 광주연합기술지주가 출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광주연합기술지주회사는 우리 지역의 그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그 기술 창업을 활성화를 하고 또 이윤 창출은 물론이고 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그 설립한 창업 전문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그 출범한 지주회사는 우리 지역의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그리고 광주대학교, 호남대학교, 그리고 이제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이렇게 6개의 대학이 이제 보유한 특허 기술을 출자를 해가지고 또 광주시가 지원을 해서 탄생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유망한 특허 기술들을 발굴을 하셔가지고 우리 지주회사로 보내주시면은 지주회사에서는 이제 창업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자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제 사업화해서 육성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투자나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주간 행사에 참여를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네. 참여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준비 없이 창업을 하시게 되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가들이랄지 청년 창업가들께서는 그 실패율을 낮추기 위해서 사전에 시장 분석이랄지 마케팅 방법 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서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 기술과 사업화랄지 그리고 투자와 창업에 대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오후 2시부터 그 광주 이노비지 센터에서 삼성전자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특허를 무상으로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특허 기술 나눔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랄지 전자부품연구원이 개발하신 그 우수 기술에 대한 설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에 대한 전문가들과의 1대1 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참여하셔서 많은 정보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창업도 무엇보다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이 이후에 이제 관리, 또 지속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행사에 참여하시게 되면은 그 기술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이전을 받아가지고 또 그 후속 지원을 받아서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또 우리 지역에서 쉽게 만나기 어려우신 분들, 그런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그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될 우리 청년 창업가들이랄지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는 지속적인 발전 모델을 이렇게 개발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회, 3회 횟수가 거듭되면은 이제 더 많은 전문기관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요. 또 더 좋은 아이템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예비 창업가랄지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그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 지역 대학가가 총장 선거를 둘러싸고 뒤숭숭한 모습입니다. 광주교대는 교육부의 총장 재선출 요구에 부심하고 있고 전남대는 일부 과열 혼탁 양상에 선관위가 공정선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최근 교육부로부터 총장 후보 재추천을 요구받은 광주교육대학교. 구체적인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후보 한 명이 연구비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대학 측은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지난 22일 전임 총장 임식을 가진 데 이어 이번 주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재추천 여부 등 향후 일정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이제 좀 검토하고 의견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야 이제 좀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재선거 일정을 잡는다 해도 선거 공고에서 교육부 임용까지 최소한 4개월 이상 총장 공석 사퇴 등 학사 일정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난 20일 총장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한 전남대 역시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늘 대학 구성원들의 현장 평가를 거쳐 1, 2순위 후보가 확정될 예정이지만 정책 평가와 관련해 근거 없는 소문 등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습니다. 더욱이 역대 총장 선거 과정에서 학벌이나 인맥에 따라 표를 몰아줬던 전례가 있고 특정 후보의 음주운전 경력까지 유포되는 등 과열, 혼탁 양상을 빚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대학 구성원들에게 공정선거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발송하기까지 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총장 선거가 직선제 요소를 포함한 간선제로 치러지기 때문에 교육부에 책 잡히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일부의 과열 사태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무안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1,200억 원대 가짜 명품을 유통 판매한 혐의로 37살 이모 씨 등 33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3년 9월 무안군 삼양읍의 한 창고를 임대한 뒤 중국에서 국제대표로 위조 상품을 받아 전국 도소매 업자들에게 공급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명품 브랜드 35개 위조 상품 2만 6천 점, 시가 1,293억 원 상당을 유통해온 것으로 보고 남아있는 만여 점의 상품을 압수했습니다. 오피스텔 중복 분양 사기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구속된 시행사 대표에게 돈을 빌려주고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지역 유력 인사 등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분양 사기로 구속된 시행사 대표 박모 씨에게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21억 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을 넘겨 8억 1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63살 황모 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박 씨와 거래를 하고 고리를 챙긴 폭력 조직 간부 등 2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안 앞바다에서 도자기를 가득 실은 원나라 무역선이 발굴된 지 40년이 된 해입니다. 당시 발굴된 유물을 전시하기 위해서 국립광주박물관이 설립됐는데요. 신안 보물선과 광주박물관의 인연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마련됐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1323년 갖가지 교역품을 싣고 중국 경원에서 일본 하타카로 향하던 무역선이 신안 앞바다에 침몰했습니다. 650년 동안 수장돼 있던 유물들이 1975년 한 어민의 그물에 걸려 세상에 알려졌고 이듬해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됩니다. 당시 발굴된 유물을 보관하고 전시하기 위해 지어진 광주박물관은 광복 이후 설립된 첫 국립박물관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신안 해저선 발굴 4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마련됐습니다. 해저선에 실려있던 2만 4천여 점의 유물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만여 점의 유물이 전시돼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자기와 금속 장신구 등의 생활용품은 당시 상류 사회의 문화적 취향을 보여줍니다. 함께 발견된 장기판과 각종 취사 도구 등은 2달 가까이 걸리던 백길의 선상 생활을 짐작해야 합니다. 14세기 동북아 해상무역로와 배의 구조도 영상과 모형으로 전시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안선은 14세기 최대 무역선이고 고려, 일본, 중국을 오가는 무역선이면서 동북아시아의 문화를 14세기 문화를 한 번에 한눈에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안 해저선이 탄생 배경인 광주박물관은 서울과 목포 등에 분산 보관돼 있는 해저 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광주박물관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재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또 한중일 학자들의 연구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신안 해저선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이번 특별전은 내년 1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시가 이번 주를 기술 창업 주간으로 정하고 광주 테크노파크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 투자 설명회와 창업 아카데미 등의 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합니다. 첫날인 어제는 기술 창업 주간 선포식과 함께 지역 대학의 특허 기술을 이용해 청년 창업의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광주 연합기술지주회사가 출범했습니다. 광주시는 창업이나 기술 이전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들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술 창업 주간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